네. 법무부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법무부는요, 조금 전 출입 기자단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일단 알려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입니다. 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원래 이 감찰이 진행되는 줄 알고 저희 제작진들도 이 내용을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시로 예정이 됐던 대면 조사 계획은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뭐 두 분께 사실 추측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서 왜 취소했을까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이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 감찰을 강행을 했을 때 윤 총장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예우가 아니다. 예. 조직의 수장인 총장을 뭐 예를 들면 검사들이 가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초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올해 초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부터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입장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우세해요. 예. 왜냐하면 이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양, 이제 수세에 몰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 검찰 내부에서 너무 검찰을 흔드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법무부가 강행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다시피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실제로 이제 1대1 구도를 보면 그 이제 여권 측 후보와 뭐 1대1 상황에서 뭐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요. 물론 뭐 그 여론조사가 뭐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뭐 이를테면 뭐 희생되었다 이런 이미지를 씌워주게 되면 예.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건 뭐 변호사님이 약간 정치적인 영역까지 좀 해석을 해주신 게 됐는데 그렇다면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그 배경을 분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적인 거 말씀 먼저 예. 해주셨으니까 바로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아시아경제가 의뢰해서 이제 윈지코리아가 실시한 1대1 가상 구도 대결이었죠. 예. 근데 두 후보 이낙연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 다 40%대를 박빙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최초의 야당 페이스메이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운다고 했는데 내년 7월에 임기를 채우고 나왔을 경우에 바로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여당 같은 경우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 야당 후보가 되려면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에 들어가서 예.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진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예. 지금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활동할 이유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강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야권 측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다 윤석열 후보만 보고 있을 텐데 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법률적인 문제 말씀드리면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에 이 감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예. 감찰 규정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예. 이 감찰 규정을 좀 따져보면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증거물 및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출석과 진술서를 제출해야 되고 4번은 이제 기타 수행 과정인데 예. 이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이 역시나 감찰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찰에는 무조건 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감찰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요. 예. 동일한 법률이죠. 5조 1호에는 이제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향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감찰의 과정은 저는 적법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오늘 평검사 2명이 갔는데 이분을 감찰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하겠다라는 방문 조사 예정서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밀봉된 상태로 전달을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밀봉된 상태를 개봉해서 예.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예. 아예 이제 밀봉된 상태를 개봉하지 않고 예.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은 이제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모욕죽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모욕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급이 가야지만 모욕죽이가 아니고 정당한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울산 선거 개입 관련된 하명 수사. 이 공소 사실에 검찰이 쓴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35번 정도 등장해요. 예.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갔어요. 예. 그럼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가야 됩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어떠한 절차가 있었느냐 그리고 감찰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욕죽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좀 과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 재임 시절에 이제 포토라인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모욕죽인데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공시를 해서 법무부에서 오늘 검찰총장이 찾아갈 것이다. 언론에게 언론 이제 포토라인을 세우거나 또 풀 기자들에게 이제 고시를 했다면 이게 오히려 더 모욕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검찰총장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 것이 오히려 또 존중해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모욕죽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도 좀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평검사 2명이 총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좀 내용을 밝혔는데 그러면 직접 감찰관 소속 검사를 보낸 이유는 뭐였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소속의 검사를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예, 감찰관 소속 검사를 보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법무부 쪽 얘기는 일정 조율을 위해서 뭐 그냥 보낸 거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밀봉된 자료를 들고 갔는데 그 안에는 뭐 일정을 조율하는 그 정도 내용밖에 없었지 뭐 실제로 뭐 감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예. 왜냐하면 16일 날 이제 유선상으로 그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예. 대검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직접 이제 인편으로 전달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인편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예우를 해줬다라는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보면 이제 문자나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예. 뭐 이런 경우라면 뭐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당장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뭐 직접적인 이 갈등, 이 감찰과 관련된 갈등은 지난 그 10월 23일 날, 22일, 23일 날 요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거든요. 예. 뭐 라임이라던가 아니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라던가 예.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예. 그 무혐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좀 석연치가 않다, 감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예. 그러면 10월 22일부터 뭐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마다 좀 그 대검에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하면서 일정 조율을 하고 그랬으면 좀 더 이제 검찰의 반발을 덜 불러 일으켰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16일 날 그 유선상 통보를 하고 17일 날 인편을 보냈다는 예. 그 점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반발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분이 이제 뭐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밀봉된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 평검사 2명이 있었던 부분도 역시나 어떤 해석들이 가능한 건지 뭐 이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어쨌든 저희 방송 전에 이 법무부가 대면 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법무부에 지금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대검 방문 조사는 이거 좀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 방문 조사 비협조 ... 원칙대로 절차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그 지금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검 방문조사 비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방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예. 다만 뭐 오늘은 진행을 하지 않겠다.
정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예. 저게 아니면 지금 이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다는 거는 원칙대로 진행을 했다고 법무부는 좀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그대로 그냥 이어가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 조사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면 조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윤 총장의 감찰 내용 자체가 크게 5개고요. 예. 5개 자체가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예. 뭐 거의 몇 달 이상 집중적으로 조사, 감찰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서면 조사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법조항을 법전을 펴놓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네. 아까 5조 1항도 말씀드렸고 6조도 말씀드렸는데 규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조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서면 조사를 이제 하러 불응할 갔는데 시, 뭐 불응할 시 예. 이 조항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랑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입니다. 예. 법률에 근거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불응했을 때에 대한 대응도 예. 분명히 저는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이 예. 기각이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왜 압수수색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총장도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이 돼서 조사 예. 대상이 됐다면 서면 조사를 하러 간 의지는 법무부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예. 그럼 추후에 법무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법률에 근거해서 분명히 후속 조치가 분명히 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법무부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사항은 다 했다. 요 명분을 챙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취소한 것이 모두 물러서서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상황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조금 헷갈렸던 이유는 지금 저희 들어온 이 한 줄짜리 속보에는 법무부는 대검이 방문 조사를 비협조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이 감찰 절차가 원칙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은 그냥 그 원칙이고 절차대로 우리는 진행했을 뿐이다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또 평검사 2명을 보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본다면. 아마 오늘 이제 대면 조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일정을 조율을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윤 총장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대면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사전에 정지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고요. 예.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서류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무부에서 누군가 이 감찰을 담당하는 뭐 검사라든지 이 법무부 감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윤 총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 자체를 아마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기가 될 테고요. 충분한 시한을 주면서 준비 그 기한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게 대검에 가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예. 뭐 제3의 장소에 가서 할 건지 이 부분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5가지 사항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5가지 사항을 보면 물론 뭐 법무부에서는 이 5가지 사항 모두 다 이제 그 윤 총장이 의혹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뭐 일부 사항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옆에 걸쳐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마 대검과의 이 조율을 통해서 그 5개 중에서 뭐 주로 이거를 다루고 나머지는 좀 빼겠다라고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뭐 시간과 장소, 내용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조율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 법무부는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예. 대면 조사 날짜를 잡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윤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예상을 좀 들어봤고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지금 법무부 자료를 나온 것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나 네. 비위 감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검찰에 있다, 예. 윤석열 총장에 있다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이제 밝혀뒀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또 똑같이 이 상황이 진행될 텐데 예. 흔히 말하는 이제 핑계나 변명을 대지 마라 이런 사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실 평검사 2명이 간다고 해서 평검사 2명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는데. 언론사 사주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거 진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검찰총장실에 가서 방문 조사 예정서가 언제 이제 얘기를 하고 언제 이런 거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평검사 2명이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예.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이제 조사의 예의다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는 명확하게 했죠. 우리는 법과 원칙을 따랐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평검사 2명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이제 지금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나 비위 감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받았던 속보에 대한 속보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